네, 저희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별 박신우 팀이고요. 김별이고요. 친구가 김별이고 제가 박신우입니다. 저희 둘 다 건축학과 학부생들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이랑 그다음에 건축 도시 공간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관심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엄청나게 긴 게 뭔지를 좀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파워플랜트에서부터 음악대학 54동까지 그 길을 50대 1 스케일로 실제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이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 길 위에 걸어가는 사람 모형도 있고 약간 경사도 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저희 프로젝트는 그 서울대학교 54동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정섭이라는 친구가 작곡과 학생인데 그 음악대학 54동에서 주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음악대학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 도면도 있는데 그 한국 근대 건축의 그 거장인 김수근 건축가가 1974년에 설계한 건물이고,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몸의 척도에 맞춘 공간, 그 휴먼 스케일을 강조하는 어떤 김수근 건축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한 층이라도 뭐 단차를 엄청 다양하게 쪼갠다든지 아니면 뭐 층고를 낮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인간의 몸에 맞는 설계를 하시는 분이고, 음악대학도 그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섭이 휠체어를 타는 정섭이 입장에서 봤을 때 역설적으로 그런 휴먼 스케일을 갖춘 설계가 굉장히 약간 좀 어떤 배리어로 다가오는 어떤 상황을 저희가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섭이는 작곡과 학생인데도 이 실내 단차 때문에 연습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학기 초에 정섭이랑 같이 휠체어를 직접 밀고 다니면서 음악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좀 실내가 어떤 식으로 짜여 있는지를 한번 봤던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걸어주시면 편하실 것 같고 저희는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이는 2020년도에 입학을 해서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된 21년부터 학교에 2년 정도 계속 건의를 해왔는데요. 음악대학을 포함해서 뭐 장애학생 지원센터 그리고 시설과 등 다양한 기관들의 이제 공간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제 건의를 해온 것들이 사실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힘든 시스템이라는 걸 저희가 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이 실선으로 표시된 선은 이제 정섭이가 이메일을 보냈던 기관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뭔가 학교가 변화하려면 움직여야 하는 기관들은 여기 점선으로 이어진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섭이가 보냈던 실선으로 보냈던 이메일들이 실제 최종 결정, 뭔가 이 지어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점선까지 다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은 1980년도 서울대 관악캠퍼스 지도랑 오른쪽에 있는 2020년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지도인데요. 여기 1980년도 지도에 조그맣게 음대가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플랜트 건물도 여기 조그맣게 칠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면서 사실 파워플랜트는 이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서 그냥 의미를 부여했던 건데, 이걸 보고 이곳도 그 서울대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했던 공간이구나. 그래서 파워플랜트와 음악대학 모두 50년 정도 이제 지어진 세계이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단순히 김수근 건축가의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한 방향으로만 얘기하기보다는 이 서울대학교의 어떤 지형에 맞춰서 학교가 확장되고 또 디자인되는 걸 보면서 이 경사 지형에 맞춘 어떤 설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 다이어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별이가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저희가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접근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럼 뭐 공간에다 경사로를 좀 설치하고 설계를 조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행정적인 제도나 아니면 어떤 이 도시 스케일의 어떤 계획들이 너무 이미 예전부터 깔려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를 좀 설계로서 해결하자라고 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좀 어떤 식으로 뭔가 이 지어진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여기에 좀 평화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이 그 학내 장애인권 동아리인 위디 친구들과 함께 이런 워크숍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의 이름이 저희 전시 제목이랑 같은 스트롤 매뉴얼즈라는 워크숍이었고요.
그 워크샵 때 썼던 그 질문지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워플랜트에서부터 54동까지 그 굉장히 다양한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좀 새로운 방법으로 걸어가면서 이 몸의 감각과 도시의 감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럼으로써 뭔가 약간 균열을 내보고 이런 활동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걷기의 방식을 실험을 해봤고요. 그걸 이제 여기 순서대로 놓여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걸려있는 카드들은 이제 이 카드에 참여자분들이 그려주신 것들을 걸어놨고요. 1번은 느릿느릿 걷기입니다. 3분 동안 몸을 최대한 느리게 움직이면서 걸으라는 미션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조건은 몸을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3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느린 속도로 걸어보면서 이 파워플랜트 내부를 첫 번째 방식으로 걸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각선 걷기인데요. 대각선 걷기는 재밌는 게 그 참여자 개개인한테 어떤 방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사선 방향인지 어떤 방향이 대각선인지를 스스로 정의해서 그쪽으로 걸어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복도에서 저희가 사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방향으로 걸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긴 복도의 축이 이 축성 자체가 지금 정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45도 틀어서 이쪽으로 걸어야지 사선이겠구나라는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지어진 건조 환경 자체가 우리 몸이 움직이는 방식을 일정 부분 이미 강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깨보자는 생각에서 대각선 걷기라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서로 다 막 다른 방향을 보면서 걷고 있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모형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워크샵 때 참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저희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울어진 길 거꾸로 걷기인데요. 휠체어는 경사로를 내려갈 때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몸이 쏠리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섭이가 이제 경사로를 내려오는 방식대로 저희가 기울어진 길을 거꾸로 걷는 그 세 번째 걷기 방식을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20동에서 미술대학까지 이런 완만한 경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사를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 저희 작업의 대표 사진입니다. 그 여기 밑에 음대 미대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뭔가 누가 봐도 좀 수상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진이라서 저희 작업의 대표 사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걷기는 그 걸음 재며 걷기라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지점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기둥을 정했다고 치면 저기까지 내가 몇 걸음으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제로 그 걸음을 걸어봤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를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휠체어를 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바퀴를 가야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퀴수를 잰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정섭이가 이제 스스로 바퀴수를 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옆에 이제 다른 참여자분이 바퀴수를 세주면서 이제 걷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뭔가 서로 이 걷기 방식들을 좀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를 계속 느끼면서 이 걷기를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각 걷기 방식마다 요 위에 걸린 라인들에 있는 것들이 그 걷기 방식 후에 워크숍 참여자들이 느낀 점을 써놓은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다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랑 위랑. 그래서 6번째는 집중해서 걷기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도시 속에 이제 한 물체를 정해서 다른 감각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 물체에 집중해서 거기까지 다가가는데 어떤 감각들이 경험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걷기를 할 때 집중해서 걷기를 할 때 본인이 온 감각을 집중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감각을 특히 더 많이 쓰는지를 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시각에 되게 의존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생각보다 청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걷기 방식이었고요. 6번째는 이제 소리 듣고 걷기인데요. 여기 사람 모형을 보시면 약간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소리 듣고 걷기는 한 명이 무리해서 한 명이 몸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리까지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이 몸으로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게 되는 건데요. 이 보시면은 간격들이 서로 달라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마다 들리는 소리의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손을 이제 몸을 때리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면은 이분은 바닥을 이제 발로 구르면서 소리를 내고 계시고 사진은 없지만 휘파람을 불면서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마다 자기의 몸을 이용해서 낼 수 있는 소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서로 들리는 어떤 소리의 범위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걷기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걷기는 벽에 붙어 걷기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요 도시 공간에 있는 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표면에 몸을 짚고 걸어보자라는 것이 원래 취지였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벽들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뭐 이렇게 화단에 있는 연석에 손을 대고 뭐 계속 걷는다든지 이런 재밌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사진으로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음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음대와 파워플랜트 사이의 길 외에 이 학교에는 더 훨씬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 외에도 다양한 몸들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하면서 마무리하고자 마지막 영상을 넣었습니다. 이 영상은 위디 부원들과 캠퍼스 지도를 쫙 펼쳐두고 본인이 다니는 어떤 경로, 일상적인 경로와 그 경로에서 느꼈던 쾌의 감각, 그 쾌의 감각은 어디에서 왔는지, 왜 느꼈는지, 그리고 불쾌의 감각은 언제 느꼈고 왜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영상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불쾌의 감각들 중에 확실히 좀 이 지어진 세계 학교라는 공간이 변화해야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장애학생 간담회 때 모아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2023학년도 제1차 장애학생 간담회 사진이고요. 여기에 뒤편을 보시면은 저희 위디가 건의했던 내용들과 그에 대한 어떤 학교 측의 답들을 보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음대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학교 전체로 확장하면서 끝내고자 이런 마무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이 카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